안녕하세요.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흘려보내기를 할 때는 개별적인 감정을 다루지만 최종적으로 다뤄야 하는 것은 욕망이라고 했죠. 욕망이 결국은 모든 감정의 뿌리가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욕망을 흘려보내야 하는데 문제는 이걸 감정처럼 바로 놓아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감정은 그냥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바로 알 수 있지만 그 감정이 어떤 욕망에서 비롯되었는지는 바로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내가 뭔지도 모르는 걸 놓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훨씬 더 깊이 명상하고 싶고 그래서 욕망이란 걸 흘려보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불쾌한 감정이 일어날 때 내가 무엇을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찾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기 전에는 반드시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먼저 일어나거든요.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그 느낌을 우리가 포착하는 방법은 내 감정이 언제 가장 강해지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내 감정이 강해진다는 건 어떤 부족함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금속 탐지기를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에 수월하실 겁니다. 탐지기에 반응이 없을 때는 주변에 금속이 없다는 소리지만 탐지기에서 소리가 날 때는 주변에 금속이 있다는 뜻이겠죠. 마찬가지로 특정 순간에 감정이 아주 강해진다는 건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떤 부족함을 느꼈다는 말이기 때문에 내가 그때 어떤 부족함을 느꼈는지를 찾으면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족함이라는 건 어떤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그런 객관적인 상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원하는 만큼 충분히 채우지 못했으니까 그걸 채워야 한다라는 마음이죠. 그리고 이 마음은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인정, 통제, 안전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속해 있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거의 모든 감정은 이 세 가지 원초적인 욕망에 채워지느냐 아니냐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므로 여러분이 느끼는 부족함이 이 셋 중에 무엇이었는가를 찾아보면 되겠죠. 찾아냈다면 감정과 마찬가지로 흘려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좀 헷갈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동료하고 다툼을 벌였는데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생각을 해봐도 이거 여전히 끝장을 봐야겠다. 이거 도저히 못 참겠다라는 느낌이 막 들어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이 상대의 논리나 말투를 분석해서 어떻게 공격할지를 궁리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내가 어떤 부족함을 느꼈는가를 찾아야겠죠. 다툼이 있었던 당시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돌아보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도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아주 생생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감정이 언제 가장 강해지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 봅니다. 동료의 표정으로 시선을 옮겼던 순간, 동료의 어떤 말투에 집중한 순간, 또는 다툼 이후에 눈에 띄었던 동료의 행동 등등을 떠올려 보는 거죠. 만약 그 다툼 중에서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의견을 강요받는 순간에 제일 강해진다면 내가 무엇을 부족하다고 느꼈기에 그 감정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던 중에 그의 의견이 나의 신념을 흔드는 발언이어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래서 화가 났구나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신념을 지켜서 얻는 게 무엇이며 그것을 통해서 인정, 통제, 안전 중에 어떤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거고 또 내가 무시받아서 욱하는 느낌이 들었다면 내가 무시받아서 화가 났구나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직후에 내가 취하는 액션은 나의 무엇을 채우기 위함이며 만약 그 액션이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거라면 자존심을 지키는 게 인정, 통제, 안전 중에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함인지 마찬가지로 알아봐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게 어떤 욕망이었는지를 알아냈다면 그 다음은 이 욕망으로부터 내 감정이 일어나기까지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상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내가 그의 말을 들었을 때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한 것은 그 신념이 나를 건전하고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신념은
그저 상상 속의 내가 잘못된 길에 빠져서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기에 붙들고 있었던 사고체계였을 뿐이며, 그 상황을 두려워했던 것은 경제적 능력의 상실이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을 가져오기 때문에, 즉 인정에 대한 욕망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이다. 그러나 욕망이란 그저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정신적인 망상에 불과하며, 그 망상을 붙들고 있어야 내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망상은 결과적으로 지금의 감정과 왜곡된 판단을 일으키므로 나는 이것을 기꺼이 놓아주겠다. 자, 이렇게 마음이 일어나는 과정을 마음속으로 쭉 읊어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놓아주어야겠구나 하고 스스로에게 상기를 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욕망 때문인지 정말 확실하게 알아차리셨을 때 하셔야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추측성 말잔치가 돼버리면 안 돼요. 머릿속으로 정리를 함과 동시에 아, 감정은 확실히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셔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가장 화가 났던 그 순간을 다시 떠올리면서 아주 격렬하게 일어나는 감정을 100% 여과 없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감정은 결국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욕망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끊임없이 계속 상기하면서 그 감정과 분리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렇게 말이죠. 그래,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지만 이 감정은 내가 붙들고 있는 마음이 일으키는 것이므로 이것은 결코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 감정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내가 아닌 욕망에서 일어난다. 나는 그저 이 마음을 지켜보고 있을 뿐, 내가 곧 마음이 될 수는 없다. 자, 이 다음은 최종적으로 이 욕망을 감정과 같이 시각적으로 형상화해서 놓아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지금의 느낌은 그저 내가 붙들던 욕망이 일으키는 것이므로 이 욕망이 곧 내가 아니므로 나는 이 마음을 영원히 놓아주겠다. 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욕망이 저 멀리 날아가는 상상을 하시고 동시에 아주 편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또한 의식이 아주 깊이 고양됨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솟아오르는 희열과 행복, 그리고 온몸의 에너지가 끓어오르는 것도 함께 느껴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다투던 상황을 떠올려 보면 죽도록 미웠던 동료에게서 아주 깊은 사랑을 느끼고 있음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때 더 이상 과거에 빠져있지도 않으며 미래에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생각에서도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그저 상황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느낌을 따라 정말 유연하게 행동하게 되죠.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생각이나 감정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그것이 어떤 욕망에서 비롯되었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만약 그것을 발견하고 놓아주기 시작하면 지금껏 상상도 못했던 자유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모든 욕망을 놓아주면서 여러분의 삶을 영원히 바꿔보세요. 모든 답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의식 속에 이미 존재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욕망을 놓아주는 명상은 감정을 놓아주는 것보다 좀 더 어려워서 최대한 풀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좀 잘 되셨나요?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예시로 들었던 것은 당연히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경우에는 살짝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감정이 일어나는 과정은 거의 비슷한 과정으로 일어나서 참고하시면 나중에 어떤 욕망인지 파헤칠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면의 목소리였습니다.